배 대표님, 네. 이번 이 계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건 중에 하나가 이른바 13명의 살생부 사건입니다. 그렇죠. 네. 한동훈 대표도 이것 때문에 탄핵에 원래 반대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탄핵의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으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 살생부 중에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 있었던 들어갔죠. 거 아닙니까? 이 살생부는 누가 터뜨린 겁니까? 이건 놓고도 지금 저는요, 국정원 원장과 차장 간에 저는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어요. 저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저는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. 왜 그러냐면 이 명단이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명단을 정말 기억해 두다가 국정원의 국정원장도 아니고 1차장하고 얘기하면서 줄줄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했다. 그리고 홍장원 1차장.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들어가고 전 대법원장이 들어가고 대법관이 들어가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. 저는 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김민석 의원의 형인 김민홍 씨가 들어가 있어요. 예. 대통령이 뭐 이런 사람들까지 무슨 체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어요.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걸 그렇다면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넘어갔다면 뭔가 이 명령을 작성한 팀이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. 그러겠죠. 별도로 있을 것 같아요. 이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충분히 다 체포조라든가 그렇죠. 또 체포할 사람들을 명단을 그렇죠. 만들었을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? 이제 김용인 전 장관을 둘러싼 사람일 것 같아요. 제 분석은.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대통령이 일일이 이 명단을 다 이야기했다는 것도 납득하지 않고요. 또 설득력이 있질 않고. 아니 그것은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는 안 했죠. 그렇죠. 황정원 1차장도 방첩사령관이. 대통령이 네. 이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뭐 6시쯤인가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나중에 전화할 테니까 2시간 잘 후에 전화할 대기를 테니까 하고 있어라. 통화 전화 들고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했고 예. 10시 53분에 전화가 와가지고 다 싹 잡아들이라. 그리고 방첩사와 협조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이든 인력이든 다 지원하라.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홍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하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선배님 도와주십시오. 그 육사 선배 아닙니까? 예. 홍장원 1차장. 그러면서 줄줄줄줄 이렇게 그 체포 명단을 전화로 알려주더라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. 왜냐하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런 통화가 없었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홍장원 1차장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. 그래서 예. 저는 홍장원 1차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. 홍장원 1차장이 적어도 이걸 갖다가 국가정보위가 됐든 국정원장에게 적어도 대통령이 통화가 왔으면 이 통화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는 못한다 하더라도 확인은 됐었어야 될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인됐다는 이야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확인이 될 거예요. 왜냐하면 몇 분에 정확하게 이걸 국정원장에도 내부적으로 이걸 보여줬다. 저는 국정원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. 왜냐하면 국정원이 사실은 이걸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. 없죠. 정치에 개입할 수도 권한이 없는 거고 없어요. 권한도 없고 지금은 인력도 다 해산을 시켰다는 그래서 거예요.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대통령 전화를 받았을 때 홍 차장이 해야 될 얘기는 대통령님 국정원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. 저에게는 이 명령을 내리셔도 제가 이행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.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모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. 그러고 적어도 국정원 1차장이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걸 막 나와서 야당 의원에게 이 내용들을 전달했다. 이런 것도 저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하면은 그만큼 대통령의 지금 리더십이 아니, 상실을 저는 해버렸다는 얘기니까. 대통령의 리더십을 상실하고 말고 떠나서 이 그렇다 사람들이 하더라도 국정원에서 이렇게 막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이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봐요. 아니 난파선이 되니까 쥐새끼들 뛰어내리는 거죠. 고 박사님 말씀 100번 지당하는데 저는 일단은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겠지만 지금 국정원의 일련의 상황 자체도 왜 조태용 국정원장은 1차장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고 1차장은 원장과 따로 지금 또 독자 행동을 하는 것이고 국정원도 지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. 국정원이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장이 몇이 바뀌고
그 내에서 수많은 지금 갈등을 빚었던 것들이 다 외부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이 경우도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오후 8시 22분 3일 날 전화를 받았다는 거고 10시 53분에 또 직접 전화를 또 받았다는 그게 홍장원 차장의 이야기죠. 예. 홍장원 차장의 그 핸드폰에 확인을 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. 다 있을 겁니다. 예. 아마 결정적인 때 자기가 이제 불려간다든가 예. 수사에 들어가면 그거 내놓을 거예요.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하고 회동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그걸 가장 많이 따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왜 나를 잡으려고 했느냐. 그러니까 대통령은 부인을 했대잖아요. 아니 보고력을 위반했으니까 예. 그랬겠지 하고 이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6일 날 오후 때. 90분 회동 때는 대통령이 분명히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. 그러나 통화 사실은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? 예. 국정원장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뭐 현장에 없다고 해서 그것도 다른 이해가 안 갑니다. 아니 국정원장이 뭐 집무실에 없다고 해서 통화 못 할 것도 아닌데. 그러니까요. 말이 안 되죠. 그래서 홍 차장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 홍 차장이나 국정원이 인력도 없고 그런 기능이 없는데 내가 왜 거기다 지시를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.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왜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를 합니까? 그렇죠. 국정원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외국 가 말이 안 있는 되죠. 것도. 말이 안 되죠. 거기다가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했다가. 공식적으로 언론 공지를 통해서 부인했다가 금방 또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? 거둬들였어요. 이런 것을 보면 이거는 결국은 수사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홍장원이가 국정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통화를 했으면 그 통화 내용이 없겠습니까? 있겠죠. 결정적인 당연히 확인해야죠. 홍장원의 행태 이것은 100번 비난을 받아도 싸지만 내용은 이 확인해야죠. 진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. 확인해야죠. 확인을 하면 이건 금방 드러나는 그렇습니다. 거예요.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. 더군다나 이거는 대통령과 홍장원뿐만 아니라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도 맞습니다. 바로 통화가 된 예.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도 가려야죠. 예, 그거 다 가려야 한다. 가려야 되죠. 그런 얘기.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? 그렇죠. 있을 우리 수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이렇게 이 명단을 물론 그 명단을 대통령이 작성했을 일은 없겠지만 그럼요. 김용현이가 했던 그래서 또 뭐 방첩사령부에서 그걸 만들었던 그 기획팀이 있던 있어서는 안 돼요.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뿌리를 철저히 뽑아야 수사해야죠. 한다. 그런 얘기 철저히 수사돼야죠. 네.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. 이거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세요. 더군다나 네, 김민석 의원의 형이 들어갔다는 것도 물론 그 사람도 뭐 상당히 활동을 하는 또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거죠. 야당 정치인들은 체포 명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기들이 작성을 하니까 할 수 있겠죠. 이재명, 우원식, 김민석, 박찬대, 정청래, 조국 이런 사람들은 야당 정치인이에요. 네? 아주 유력 정치인. 그렇습니다. 한동훈은 왜 체포 명단에 그러니까 말이 안 들어가느냐. 되죠. 이게 핵심이죠. 한동훈이 여기서 완전히 이게 핵심이죠. 말이 안 되죠. 아니 여당의 대표잖아요. 예. 말이 됩니까? 그래서 저는 이거 감정적인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.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누가 작성을 했든 간에 이건 정말 가려서 엄벌에 쳐야 되는 겁니다. 엄벌에.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도 여인영 전 사령관이 됐네요. 이런 거 불러주니까 참 미친놈이구나 하고는 더 이상 자기가 받아 쓰지를 안 해버렸다.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하고 있구나. 당장 확인 가능한 것은 여인영을 불러다가 추궁을 해보면 만약에 불러줬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죠. 그리고 그럼요. 여인영은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죠. 지금 빨리 여인영 방첩 차장관 자체를 직무 정지시키고 직무 해제시키고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. 정리가 됐죠. 예, 빨리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돼요. 뭐 수사본부가 차려졌으니까 차근차근 할 수밖에 없는 예. 거고 진위는 밝혀지지 않겠냐. 진실은 그렇죠. 13명 살생부 진실은 거기에 앞서 우리 배 대표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김명수하고 권순일은 또 왜 들어갔느냐. 그러니까요. 이분들이 이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권순일 같은 경우는 또 선관위원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?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. 네. 김용현 전 장관 주변에 둘러싼 이른바 친위 그룹 중에서 유튜브 관련해서 이른바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떠드는 내용이 그거예요. 네.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꼴하지 만들었다는 거하고
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표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네. 그 다음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밤낮 없이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체포조까지 계엄군까지 투입된 걸 보면 그 내용이에요. 그래서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민석 의원의 민주당 의원의 형인 김민웅 씨거든요. 김민웅이는 윤 대통령이 집권 취임하기도 전부터 촛불행동 만들어갖고 탄핵하고 물러가라고 하고 다닌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요. 지금까지. 그러니까 김민웅이 올라 있는 거죠. 그건 당연히 올라갈 수 예. 있는데 지금 이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게 김어준이 이 딴지 포함돼 있죠. 그런데 김어준이 사무실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? 체포조가. 그러니까요. 그러면 체포조가 활동이 들어갔다는 것이죠. 들어갔죠. 중앙선관위 영상도 다 예.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? 예. 거기는 이제 뭐 선관위를 네, 네. 압수하러 간 거지만 그렇죠. 이 개인 13명에 대한 명단이 작성이 됐고 체포조가 운영이 됐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죠.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체포조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국회 그 문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건 위법이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또 끌어내는 것은 안 된다 해갖고 자신들이 허지를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항명이지만 자기가 그것은 실행하지 않았다. 지시를 하지 않았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체포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 사람들의 위치를 내비게이션으로 뭐 위치 추적으로 파악할 수 있냐 그게 가능하지 네. 않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죠.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위가 그러면 명명백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밝혀져야 한다. 명명백백하게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.